아니 요새 저는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방송 정상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쓴소리를 해야겠어요. 방송 정상화가 사장, 이사 등등이 그리고 거기 이제 보도국장 등등이 오른쪽 사람들로 바뀌는 게 방송 정상화인가? 일단 그렇게 돼야겠죠. 일단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고 바뀌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단은 저는 그 방송과 관련돼서 지금 왼쪽 애들을 뒤로 물려내는 건 물려내는 건데 내분이 너무 심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기타 등등에서 내분도 심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용산도 그 어떤 정무적인 조율을 작동 안 하고 있다. 누구를 사장으로 앉히고 싶으면 그 사장에 대해서 우파 활동을 했었던 우파 언론 활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무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가 이제 실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끙끙끙끙 알 이유가 없어. 내가 다 얘기를 하려고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뭐 케베스 사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누가 앉히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민주노총 후배들을 만나고 다니면은 그러면 우파 사람들이 멘탈이 깨지지. 멘탈이 깨지고 자중질환이 나고 성명서가 나오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는 뭐 하자는 얘기냐는 얘기죠. 정무적으로 그걸 왜 못 풀어? 이거는 저는 뭐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용산의 여러 가지 참모들 제대로 좀 해라.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그렇게 돼서 누구 하면 그 사람한테 정무적인 조언이라든지 판단력이 붙을 수 있는 참모 조직이 붙어줘야지. 어떻게 케베스 사장 정도 된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정무적 참모가 한 명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케베스 사장 후보가 민노총 후배들이랑 놀다가 걸려서 개 난장판이 만든 사태를 벌이는지 무슨 일을 사무국 없이 일하면 결국 사무국 없이 일하면 정치적으로 큰일 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모르겠다 나도. 자, 그건 그거고. 아무튼 여러분 그 재밌는 일 하나 있어서 이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정기이사회가 있었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러니까 EBS죠. EBS 342회 정기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회의록에서 정말 웃깁니다. 강규영 교수님이 KBS 이사장으로 가는 거 다들 우파 내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강규영 이사님이 결국은 EBS로 가셨거든요. 이것도 난 과정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입장도 안 되고 그냥 서로 그냥 막 난리치고 총질하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강규영이 그 KBS 사정 그 KBS랑 투쟁하면서 그 KBS 안에 있는 좌파들의 속속들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강규영 이사를 KBS로 보내지 않고 EBS로 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게 나 이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몰라. 혼날려면 혼내. 대중들도 이런 거 알아야 돼. 우파가 다 무조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개판 5분 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EBS의 운영권을 가지고 그리고 KBS의 운영권을 가지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의 어떤 동의를 얻고 우리가 리더잖아요. 국민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미디어에서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우파 내 여러 경쟁자들이 누구의 친구 누구의 뭐 얼마나 그게 아니라 너 계획안 가져와봐. 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니? 그게 정파적 입장 앤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괜찮은 안을 낸 사람을 너가 그런 픽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부터 다 인맥 학번 누구의 후배 누구의 선배 이런 얘기들만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우파도 지금.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진짜 노답이다. 뭐 이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또박또박 해야 되거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EBS에 강규영 이사님이 가셨는데 이 강규영 이사님이 참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진짜 폭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누나가 지금 EBS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인데 그분이 EBS 갈 때 있잖아요. 이름을 유시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유시민이잖아요. 근데 원래 버들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류로 저도 해당되는 거라서 알아요. 저도 문화 류씨거든요. 원래 유씨가 아닌 근데 법원에서 개명해라 하려면 해라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이름에 두음법칙 적용한 거 이거 아니니까 해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씨들은 가가지고 유에서 류로 원래가 류니까 그거를 바꿔주세요 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류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류로 바꾸고 저 출생신고 잘못됐으니까 이게 한 김에 생일을 바꿔주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과거의 기록이 검색해도 안 나와요. 과거에 제가 유에서 류로 바꾸면 유제1로 검색을 하면 유제1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누락이 된다네? 야, 생일까지 바꾸고 개명까지 해서 그 EBS 이사장을 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싹 회피하시는 꼼수를 쓰시고 우리 EBS 류시친 이사장께서는 거기다가 또 뭔 꼼수였냐면 아들 있죠. 아들이 42세의 독립영화 감독인데 그거를 돈벌이를 하지 않는 게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게 무슨 직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독립영화 감독 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천박한 인간인가? 넌 모든 걸 직업을 돈벌이로 기준으로 하냐? 야, 먹고 사는 거랑 관련 없는 걸 직업이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타이틀로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취임이 독립영화 감독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술가들이 또 많이 싫어할 얘기니까 요건 좀 패스하고 아무튼 아들이 하나 있어요. 42살인가 그래. 근데 재판에 걸려 있었어요. 재판에 걸려 있었고 마약과 관련된 재판에 걸려 있었는데 우리 아들 무죄야. 던지기에 당했어. 뭐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자기가 EBS 이사장, 교육방송 이사장 아들이 그거 그렇게 범죄자라는 건 그것도 그런 식의 범죄자라는 건 문제가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자기가 뭐 결백을 뭐 입증할 수 있다 뭐 어쩌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그냥 유시민 누나가 EBS 이장을 자리에 앉혔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회의록을 좀 보겠습니다. 제 342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부분인데 강규영 이사가 이렇게 합니다. 뭐 창피함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또 문종대 이사님이 참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강규영 이사가 좀 사람이 양심을 갖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시친 의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 있습니다. 동생 유시민 씨가 인간이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얘기하는 망언을 했는데 지금 유시민 씨 나이가 얼마예요?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 왜 하느냐? 아무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왜 법원에 유시민 씨와 이창동 전 문체부 장관의 탄원서를 제출합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 문종대 이사가 옆에다가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유시춘 의장이 이사회 의장이죠. 이사장이 제가 힘드네요. 이상으로 폐회합니다. 빵빵빵. 강규영 교수님이 이사님이 당하고만 사실 뿐은 아니죠. 쟤네들한테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당했는데 가서 이걸 이 판을 뒤집어 엎고 당신 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에 구라야 뭐 거의 그런 내용들이죠. 니네 꼼수와 뭐와 유시민하고 뭐 이창동하고 당신하고 뭐 이런 식이야. 네, 오지게 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뭐 강규영 교수님 나는 이런 분 나는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약간 유유상종이라고.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나 우파에서 좋아하는 사람 진짜 더럽게 없거든요. 뭐 더럽게 없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앵간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강규영 이사님 뭐 이런 분들 아주 좋아합니다. 사이다야 사이다.